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의 나라박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쉬셨죠?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말을 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나왔죠? 미국은 대화를 선호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NSC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예.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제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NSC 대변인 말고 데니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도 방송에 나와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차갑게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었는데요. 예. 북한의 어제 제안이 어떤 거였는지 먼저 좀 되짚어 볼까요?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 담화라는 형식이었는데요. 예.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 양측이 원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하자라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예. 특히 국방위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될 정책적 과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예. 지난 1월 23일에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거다라고 선언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라는 말은 북한이 과거에도 줄기차게 했었는데 예.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받기 힘들 거라는 걸 북한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제의를 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안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어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중국이 요즘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냉랭한데요. 다음 달에는 외사용도 소조라고 중국의 큰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외사용도 소조의 조장인데요. 그 자리에서 혹시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전략이 채택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과의 대화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그게 주된 목적이고 동시에 실제로 미국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물론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행동이 먼저라는 건데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물밑에서 이 어떤 행동이 될지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도 작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소위 229 합의, 2월 29일 합의에서 나온 것을 미국이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29 합의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미국은 최근에 북한의 커미트먼트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이행 의지를 말로 밝히고 동시에 행동까지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뜻하니까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북한의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라는 약속 정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협상 테이블 차리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는 미국이 대화에 나서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재 국가가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남북 당국 회담이 지난주에 제대로만 됐더라면
어제 제안이 실질적인 대화의 무대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예. 한미일이 만나는 자리니만큼 오히려 북한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중 정상회담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예. 거기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공산이 커서 중국이 대화를 적극 중재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이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볼 때도 꽤 신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원래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된다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었는데 예.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하산 로우한이라는 중도파 후보가 50.71%로 당선됐습니다. 2위 후보보다 3배가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50.71%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란은 정교일치의 신정체제인데 당선자 로우하니는 유일하게 이슬람 성직자 출신의 후보이긴 했지만 보수파가 아니라 중도파 후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 중에서도 중도파하고 개혁파가 이번에 로우하니를 적극적으로 민 결과 어제 그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도파와 개혁파의 연대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에 대한 온건파의 승리라고 자신의 당선 의미를 말했다고요? 예, 실제로도 대외 정책에서 이란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로우하니 당선자는 1990년대 국가안보 자문역이라는 것을 했고 예. 또 개혁파 대통령 시절에는 핵협상 수석대표를 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일단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란 국내적으로는 언론 자유라든지 여성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을 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에서는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행이죠. 예, 2009년 대선 후에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승리의 환호를 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오는 장면이 앞으로 이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개혁파 대통령이 있을 때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조금 서방이 느슨하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좀 돌아갔는데 그 과실을 엉뚱한 사람들이 따먹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이번 대선 결과를 환영하는 걸 보면 결국은 기존 체제 안에서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기관의 댓글 문제, 부정선거, 관건선거 이런 시비가 없었으니까 한국 대선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자, 끝으로 어떤 소식이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이 시리아 반군한테 무기를 주기로 한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주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서 소총 같은 경화기를 반군들한테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반 총장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한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정보에 대한 설명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예.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미국하고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시리아 반군한테 무기를 주면 그게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세력한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미국에서도 많은데 반기문 총장까지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